자, 우주가 만들어지잖아.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져. 빅뱅을 통해서. 그래서 제2의 이제 우주가 빅뱅을 통해 만들어지면서 수소하고 헬륨이 제일 먼저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 수소가 바로 별의 원료가 돼요. 알지? 그래서 약 우주의 75%는 수소고 나머지 25%가 대략 얘가 헬륨이고 그 외 아주 일부가 이제 뭐 우리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외 나머지 원소들이 이제 일부가 돼. 알지?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우주 공간이 있을 때 자 수소 기체하고 수소하고 헬륨이라든가 그 외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우주 먼지라든가 자 이러한 물질들이 우주 공간에 퍼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 우리가 이제 우주라고 했을 때 우주는 여러 가지 별이라든가 은하라든가 이런 이제 천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천체와 천체 사이의 공간을 성간이라고 그래. 그러면 수소나 헬륨, 먼지들은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질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성간 물질이야. 성간 물질. 그래서 성간 물질은 우주 공간을 채우는 물질이야. 자, 이게 바로 이제 성간 물질이고, 자, 이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성간 물질이 퍼져 있는데, 자, 그 넓은 우주 공간에서 이 성간 물질이 그래도 모여 있는, 자, 성간 물질이 모여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성간 물질이 모여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성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여 있는데 마치 구름처럼 모여 있다고 그래서 구름 문자 써서 성운. 알지? 성운이라고 그래. 성운. 그러면 이 성운은 성간 물질이 모여 있는 부분인데 이 성간 물질이 바로 뭐냐? 별의 재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성운 중에서 성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성운 속에서도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성간 물질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리고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이 성간 물질 간에 자 인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는 이제 뭐 중력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몰려 있는데 온도가 낮으니까 중력이 더 커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성간 물질 간의 인력, 중력 때문에 자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뭉친단 말이야. 뭉친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뭉치면서 크기가 점점 커져 버려. 커지면서 중력도 같이 커지겠죠. 그치? 그래서 요 중력도 커지면서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시별이 만들어져. 그래서 뭐 이제 가시광선 등을 방출해요.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을 방출하면서 자, 뭐 붉은색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가 자, 어느 순간에 자, 대부분이 수소가 75%라고 했잖아. 자, 이 수소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빛을 방출할 거야. 그러면 이때가 우리는 뭐냐면은 얘를 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르게 표현 주계열성이라고 해. 크기와 모양이 일정한 상태에서 에너지,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 빛을 방출하는 천체를 별이라고 그래, 주계열성. 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별이 만들어지거든. 그치? 그러면 이 만들어진 별들이 자 커다란 성운에서 별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성운에서 별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요 부분들이. 그러면 그 만들어진 별들의 집단이 뭐냐? 성단이야. 성단이야, 성단. 알겠지? 그래서 성단은 이렇게 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바로 성단이다, 성단. 성단. 자, 뒤에 성운도 했지만 성운이 바로 요런 거고, 원래 성운부터 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이제 우리 순서대로 그냥 자, 성단부터 갈게. 그래서 먼저 이 설명 들어가고. 그래서 이 과정이 말이야. 별이 만들어질 과정이 우리가 통합에서 배우는 거야. 우리 아직 수업은 안 했지. 이제 그래서 이제 기말 끝나고 이제 바로 진도 들어갈 거야. 이제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 별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고, 그 모여 있는 집단에서는 자, 이 별들이 어떤 경우는 별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갓 태어난 별들이 많은 곳이 있을 거고요. 자, 어떤 집단에는 좀 시간이 지나서 별의 나이가 많은 별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별은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죽는 별들이 많이 생기는 집단이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성단에서는 자, 이렇게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집단을 구분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모양이 다르다는 거지. 산개, 퍼져 있는 형태로, 별들이 이제 퍼져 있는 형태로 된 게 산개성단. 아니야. 뭉쳐 있어. 구상성단. 알겠지? 그래서 퍼져 있는 게 산개성단. 퍼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별들이 비교적 엉성하게 모여 있습니다. 알겠지? 자, 구상성단. 별들이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봉처럼 빽빽하게 모여 있는 성단을 구상성단이라고 해요. 구상성단. 그러니까 당연히 몰려 있는 것이 별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구상성단이 별의 수가 많아. 상계성단은 수십 개에서 수만 개, 구상성단은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 알지? 바로 이제 이런 거고. 그러면 이게 빽빽히 이제 모여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요. 별이, 자, 주계열성이 되잖아. 그럼 별의 일생의 90%가 바로 요 단계야. 요 단계.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이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자, 수소가 다 소비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자, 태양 정도는 나중에 이제 탄소 정도까지 계속 만들어지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자, 한 규소까지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철까지 만들어지고, 철까지 딱 만들어지고, 자, 그래서 질량에 따라서 이제 이게 만들어진 원소가 차이가 나는데, 자, 공통적으로 뭐냐면 얘네들이 나이가 먹어서 어느 정도 이제 별의 일생이 마감될 쯤에는 이제 핵융합 반응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줄어들다 보면, 줄어드니까 바깥쪽이 팽창을 해버려요. 팽창해지면서 중력이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커지면서 얘네들이 팽창하면서 뭉쳐. 중력이 커지니까 뭉쳐. 그래서 이렇게 몰려있어. 근데 갓 태어난 별들은 그 중력이, 별의 중력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서로 뭉치는 정도가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갓 태어난 별은 약간은 조금 어떻게 돼? 퍼져 있는 모양을 띠고 있고, 나이 든 별은 중력이 커지자, 별 자체도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거성이라고 그래, 거성.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이 되면, 요 거성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폭발해버려. 그게 초신성 폭발이라고 그래. 그래서 폭발하면서 질량이 진짜 큰 별은 블랙홀이 되고, 조금 큰 별은 뭐 중성자 별로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커지면서 중력도 크니까 얘네들이 뭉치려고 하는 경향이 커. 그래서 별들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구상성. 그래서 구상성단은 별의 수가 많고 나이가 조금 많어. 그러면 적색이 많아? 청색이 많을까? 적색별이 많습니다. 상계성단은요, 젊은 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력이 아직은 덜 크니까 퍼져 있어. 뭉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퍼져 있으니까 별의 수도 적겠지. 그렇게 많지 않겠지.
자, 무슨 색을 띨까? 주로 청색을 많이 띈다. 알겠지? 그래서 바로 자, 우리가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의 차이다. 그래서 산계성단은 젊은 별, 갓 태어난 별, 구상성단은 늙은 별. 곧 폭발하거나 초신성 폭발하거나 작은 외성으로 작은 크기로 줄어들 별. 얘네들이 뭉쳐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바로 요거고. 그래서 우리는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자, 아까 우리 그 표면 온도하고 색깔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은 갓 태어난 별은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니까 표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주로 청색별이 많고, 자, 구상성단은 암만 해도 얘는 별의 일생을 거의 마치고자 하는 가까웠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없거나 적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표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적색의 별이 많다. 그리고 별의 크기도 자, 상계성단보다는 구상성단의 별의 크기가 많고요. 자, 구상성단이 모여있는 곳에서 별의 일생을 마치는 별들이 있으니까 이 주위에는 뭐가 많을까요? 블랙홀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지? 블랙홀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상계성단은 표면이 비교적 자, 최근에 생성되니까 어떻게 돼? 핵융합 반응이 활발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방출한단 말이야.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파란색을 띠고, 자, 구상성단은 오래됐기 때문에 암만 해도 핵 반응이 줄어들거나 자, 거의 없어지기 직전이니까 에너지 방출이 이제 핵융합 반응이 적으니까 표면 온도가 낮아. 그래서 주로 적색을 많이 띈다. 그렇지?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단은 별들이 모인 거고요. 자, 다음 성운은 아까 얘기했지? 자, 우주 공간,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을 성간이라고 그래.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질을 성간 물질이라고 한다. 성간 물질. 그래서 성간 물질을 주로 이루는 것이 수소, 헬륨. 자, 그 외에 기타인데, 기타 등등. 자, 여기에서 하나 얘기하면 뭐냐면은 요 기타가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중3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제 우리가 이제 통합에서 배우는 건데, 보통 태양, 우리 태양 있잖아. 우리 태양. 그러니까 태양과 비슷한 질량.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이 있고요. 자, 태양보다 매우 큰 질량의 별이 있어요. 태양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게 태양이야. 자, 태양은 이제 별의 활동이 일어날 때는 모양이 일제 유지가 돼. 알지? 그래서 나가고자 하는 기체들이 나가고자 압력하고, 자, 태양의 중심을 잡아당기는 중력이 같기 때문에 태양의 크기 일정한단 말이야. 근데 핵융합 반응을 멈췄어. 핵융합 반응을 멈추니까 중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그래서 얘네들이 커집니다. 그래서 적색을 띠는 거성이 돼. 자, 태양은 노란색이었잖아. 적색 거성이 된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가 퍼지면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요 기체가 바로 뭐냐면은 행성상 성운이 되고요. 자, 요 중심부 있죠? 자, 요 중심부가 흰색을 띠는 외성. 그래서 이거는 작은 크기의 천체. 흰색을 띠는 작은 크기의 형체. 우리 태양은 나중에 지구 정도 크기로 줄어들어. 그래서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이 그 사망할 때 얘를 우리는 행성상 성운을 구성한 물질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 기타 등등에서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에서 만들어진 물질. 그러니까 비교적 자, 요게는 뭐 수소, 헬륨도 기본적으로 있겠지만은 수소, 헬륨, 그 다음에 질소, 탄소, 산소 이러한 것들. 자, 이러한 것들이 행성상 성운을 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요 기타 등등에 얘네들이 포함이 돼서 아, 얘는 행성상 성운, 태양과 비슷한 크기의 별에서 온 거구나, 성간물질. 자,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은 말이야.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얘도 핵융합 반응이 끝나. 자, 중심에 철이 만들어져. 철. 그래서 가장 안정한 원소가 뭐냐면 철이야, 철. 핵융합 하더라도 철까지 핵융합이 될 수 있고, 핵분열이 되더라도 철까지 분열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요 철이 만들어져. 그리고 나서 핵반응을 못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커져버립니다. 초거성이 돼요. 커져버려요. 완전히 커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내부에 이제 온도가 내려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에 중력이 굉장히 커져. 알지? 그러니까 중심의 중력이 굉장히 커진 다음에 이게 펑하고 폭발을 해버려요. 폭발하면서 이 폭발을 우리는 뭐냐면은 초신성 폭발이라고 그래요. 초신성 폭발. 펑하고 폭발하면서 자, 중성자 별이 되기도 하고 블랙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블랙홀은 질량이 한 20배, 한 질량이 10배 정도면 중성자별. 자, 이렇게 되면서 자, 이 초신성 폭발하면서 요게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기체들이 그치?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초신성 성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보통 무거운 원소들이 여기 있다. 철이라든가 금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태양계가 만들어진 성간 물질은 행성상 성운에서 태양이 만들어졌을까? 초신성 성운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초신성 성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간 물질이 태양을 만들었을까? 태양계를. 자, 지구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많잖아. 그 행성상 성운이야? 초신성 성운이야? 태양계는. 초신성 성운이야. 그러니까 태양계 주위에 어떤 큰 별이 초신성 폭발해가지고서 성간 물질을 잔뜩 만들고 그 잔뜩 만들어진 성간 물질들이 이렇게 성운을 이루고 그 성운에서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요런 거 있다. 알겠지? 그래서 성운은 성간,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물질인데, 자, 수소하고 헬륨이 당연히 제일 많어.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바로 별이 사망하면서 만든 물질들이 그 외 기타로 들어간다. 알겠지? 성간 물질이 바로 이런 거다. 그럼 이제 이 성간 물질이 고르게 퍼져 있지만, 자, 중간중간에 얘네들이 중력에 의해서 서로 이제 뭉칠 수 있잖아. 그래서 뭉쳤을 때, 이제 얘네들이 성간 물질이 뭉쳐가지고서 마치 구름이 뛴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구름이 뛴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그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성운이라고 부른다. 성운. 그러면 이 성운은 결국 성간 물질이 모여 있잖아. 그래서 성간 물질이 특징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 바로 이렇게 행성상 성운이나 초신성 성운 어떤 것들에 의해서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제 성운이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 성운의 특징들이 차이가 난다는 거야. 세 가지야. 자, 어떤 성운은요, 별의 빛을 흡수를 해요. 별의 빛을 흡수해. 에너지 흡수하지? 그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스스로 빛을 낸단 말이야. 이거를 빛을 방출한다. 방출성운. 그래서 우리 요거를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오리온 대성운, 이 방출성운. 그치? 그리고 어떤 성운은
빛을 반사시켜. 그러니까 반사된 빛이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하니까 어떻게 밝게 보이겠지. 그래서 반사성운이라고 해요. 반사성운. 마기알몸 성운이라고 했네. 진짜. 이게 우리가 어떤 자기 이름을 붙이고 싶으면은 가장 좋은 게 천문학이야. 그렇잖아. 아무것도 이름이 없으니까. 아직 이제 우리가 발견 못한 게 많으니까 처음 발견한 사람이야.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대로. 그 또 하나가 뭐가 있는 줄 알아? 화석이야, 화석. 아직 우리가 발견 못한 화석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자기가 임의대로 이름을 짓는 거야. 자기 이름을 줘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 어떤 종이나 여러 가지 계문, 과목, 과속적 여기 연결해 가지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종의 화석을 발견해서 공룡 화석을 자기 이름 붙여도 돼. 상관없어. 그 붙이는 사람 마음이야.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어떤 성우는 얘네들이 자, 여기가 지구입니다. 자, 별이 있어요. 자, 여기에 성운이 있어요. 성운이. 얘가 빛을 흡수한 다음에 방출해. 그럼 이게 방출 성운이 되겠지? 자, 요게 별이 있는데 자, 어떤 경우는 이 별의 빛을 이렇게 반사시킬 거야. 그럼 얘는 뭐야? 반사성운이야. 알지?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은 이 별이 이렇게 가로막아 빛을, 별빛을. 그래서 지구에서는 요 별빛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어둡게 묶이겠죠. 어둡게 보이겠죠. 암흑성운이에요. 그래서 암흑성운에서 말머리 성운. 네이버에 말머리 성운 쳐봐. 사진 진짜 많이 나온다. 알겠지? 그래서 뒤쪽에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서 어둡게 보인대. 그래서 어둡게 보이니까 여기가 그냥 암흑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제인수 앱이 딱 찍었더니 왜? 가시광선을 막았잖아. 근데 적외선은 통과하거든. 그래서 적외선 찍으니까 야 이거 장난 아니더라니까. 완전 휘황찬란하고 사진 봐. 진짜 휘황찬란해.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이 가시광선 망원경이야.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으로 촬영한 말머리 성운이 있고 제임스 웹으로 촬영한 말머리 성운이 있어. 완전히 모양은 똑같지. 근데 사진의 차이가 나. 진짜로 말머리 성운 너무 예뻐. 적외선으로 촬영하니까. 가시광선 촬영하니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어둡게 보이겠지? 근데 적외선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외선을 통과하니까 적외선으로 관측한 말머리 성운은 진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답더라고요. 알겠지? 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방출, 반사, 암흑 성운. 자, 이렇게 세 가지 크게 형태가 있다. 자, 됐니? 보시죠, 위에. 자, 이번에는, 자, 우리은하. 아따. 자, 은하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별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모여있는 게 성단이잖아요. 그 성단들이 또 모여가지고서 이루고 있는 게 은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간물질, 성운, 별, 성단, 은하, 은하단, 초은하단, 우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스케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는 지금 성단은 구상 상계가 별들이 집합한 거고, 그 별들의 집합인 성단들이 모여서 이룬 게 은하야. 그리고 이 은하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은하단이고요. 은하단들이 모여 있는 걸 우리가 초은하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주라고 하는데 아직 관측이 안 되니까, 그럼 초은하단에 또 뭐가 있는지 모르지 또. 중간에 뭐 더 있겠지. 왜냐면 우주는 너무 크니까, 상상도 못하면 그 크니까. 바로 이제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래서 은하는 무수히 많은 별, 정확히 말하면 성단의 집합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 집합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얘도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위를 이루고 있어요. 단위를 이루고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자, 그 중에서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다. 알겠지? 잘 들어. 아니야. 우리 은하야. 자, 우리나라니, 우리나라니. 그렇지. 요렇게 쓰잖아.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걸 그래서 묶어버리는 거야. 자, 너희, 나랄 때는 띄워요. 왜? 나랑 다른 거잖아요. 속해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로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처럼 붙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은하가 아니라 우리 은하. 붙여야 돼. 알겠지? 우리 은하야, 우리 은하. 그래서, 자, 우리 은하는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자, 이렇게 중간에 막대가 있고, 막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휘는, 감긴 모양. 그래서 막대 나선 모양이라고 해요. 알지? 막대 나선. 그래서 위에서 바라본 모양은 막대 나선 모양. 자, 그리고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은하 중심이 이렇게 볼록하게. 자, 요렇게 볼록하게. 알지? 그래서 볼록한, 중심이 약간 볼록한 원반 모양. 자, 이렇게 보인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요렇게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지름이지. 우리 은하의 지름. 자, 얼마냐? 1, 10, 100, 1000, 3만 파세. 알지? 그러니까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년. 지름이 10만 광년. 자, 그러면 은하 중심이 여기 있으면은 자, 우리 태양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선팔에 위치한다. 그래서 은하 중심에서 태양계까지는 8500파세기인데 자, 3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3만 광년. 지름은 10만 광년. 자, 태양계는 3만 광년. 그치? 그리고 우리 은하에 포함된 별은 2천억 개인데, 이거는 뭐, 저 2천억 개 숫자는 의미가 없지. 계속 늘어나니까. 별의 수는 계속 늘어나니까. 자,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 은하의 모양이야. 자, 봐. 자, 요길 봐야지. 세 번째, 여기가 중요한 거야. 자, 옆에 보면은 이렇게 원반 모양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은하에게는요, 블랙홀이 있습니다. 은하에게는 블랙홀이 있어요. 자, 블랙홀이 언제 생긴다고 그래요? 별이 질량보다 20배 이상 큰 별이 사망했을 때, 폭발하면서 생기는 거지. 그 은하의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거든. 그러니까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자, 요 중심에는 늙은 별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럼 늙은 별들이 모여있는 성단이 바로 뭐야? 구상성단. 그래서 구상성단은 은하의 중심, 그리고 바깥쪽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왜? 떨어져 나갈 수 있잖아. 늙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요 나선팔에는 상계성단, 젊은 별들이 모여있다. 그래서 은하의 중심은 별들이 사망하는 곳이고요. 나선팔은요, 별들이 생성되는 곳이에요. 알지? 그래서 상계성단이 바로 여기 있고, 자, 태양계 위치가 어디야? 바로 이 상계성단이 우리 태양계가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지? 우리 태양계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자, 상계성단은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분포하고, 구상성단은 중심부하고, 그 다음에 요 구형의 공간에, 자, 분포하고 있다. 알지? 바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은하에게는 블랙홀이 존재하는 거야. 별이 죽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봐. 여기가 태양계입니다. 여기가 태양계예요, 태양계. 알겠지? 그러면 태양계에서 우리 은하핵을 바라볼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태양계에서 우리 은하를 바라보잖아. 태양계에서 우리 은하를 바라보잖아. 그치? 잘 봐야 돼. 자, 지구에서 우리 은하 일부를 바라본 모습이 은하수야. 밀키웨이라고 하지. 밀키웨이. 밀키스가 아니고 밀키웨이. 은하수. 희뿌연한 띠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자, 우유가 퍼져 있어서 길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했어. 밀키웨이라고 그래. 은하수.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 자,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자, 태양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지구가 있으면 당연히 북반구든 남반구든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자, 북반구 남반구에서 모두 다 은하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지구에서 여기 은하 중심이야. 자, 중심부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별들이 많잖아요. 그치? 그래서 폭이 넓고 밝게 보입니다. 그치? 이때 중심 부위가 바로 뭐냐면은 궁수자리야. 궁수자리.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자, 언제가 될까? 여름철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 가장 뚜렷하게 보이고 겨울에는 희미하게. 그러면 희미하게 보인다는 얘기는 여름철에서는 은하 중심을 보게 되는 거고, 그치? 자, 겨울철에는 어떻게 돼요? 중심부가 아니라 나선팔 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깥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되면 여기를 이제 쑥 확대시키면은 여기가 태양이 있고, 자, 지구가 요렇게 있을 때 여기가 여름이고 여기가 겨울이란 얘기야. 그래서 여름철이 여기 은하 중심 쪽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는 더 뚜렷하게 보이겠지. 겨울철에는 태양 때문에 이쪽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이쪽 보니까 나선팔 쪽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일 거란 말이야. 나선팔은 별들이 퍼져 있으니까.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어디를 보냐에 따라 우리가 어디를 보냐 이것을 관찰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은하입니다.